서울 집값 왜 다시 오르는 걸까요?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0.95%.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5년 6월,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이 오른 비율입니다. 와, 시장이 정말 빠르게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냥 뭐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런 얘기 말고요. 지금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 그 본질적인 원인이 대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적해볼 첫 번째 단서,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새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게 줄어들면요. 이게 결국 내일 또 내후년에 우리가 이사 들어갈 집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단순한 원리잖아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2021년에 비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새로 짓기 시작하는 집, 그러니까 착공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집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집을 안 지으면 당장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당장 2026년만 돼도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특히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이 서울 수도권에서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공급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숫자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거죠. 충격적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더 흥미로워져요. 왜냐하면 지어지는 집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건데요. 120포인트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뭐냐면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앞으로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면서 현재의 수요에 불을 확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집값 여전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정도면 집 살만 한데? 하고 느끼는 부담감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가장 힘들었던 2022년 최고점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드는 금융 부담이 무려 30%나 줄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구매가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느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강한 믿음, 여기에다가 과거 최고점보다는 가격 부담이 좀 덜하다는 인식까지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엄청난 구매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정말 여러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막아버렸던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들도 시장의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1년, 짧으면 3개월 만에 사라진다고 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 번에 딱 정리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이 두 가지가 집값을 위로 막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걸 어떻게든 눌러보려고 애쓰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공급과 수요라는 이 두 개의 엄청난 힘이 정책을 압도하는 그런 줄다리기 상황인 셈입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즉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문제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소에서는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급하게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정말 길게 내다보는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연구원이 제안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한 4단계 로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택 공급을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시장을 규제했을 때 전월세 시장으로 문제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길은 결국 신속하고 의미 있는 주택 공급 확대다. 즉,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짓는 것. 이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과연 이 공급과 정책이 제대로 발을 맞춰서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